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에버튼전 졸전과 패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다렸던 토트넘 팬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된 감독과 함께 올 시즌 남은 기간 부활해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살릴 수 있기를 기대했던 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간밤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위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1티어 기자들, 정론지 가디언의 데이비드 하이트너, 텔레그래프의 맷 로우, 더 타임즈의 게리 제이콥, 그리고 토트넘 팬이자 구단의 홍보 담당자에 가깝게 기사를 쓰고 있는 풋볼 런던의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일제히 다니엘 레비 회장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으며 경질할 생각이 없다라고 보도한 것인데요. 하지만 모든 기사는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팩트를 담고 있고 관계자들, 취재원의 입장을 전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고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아내야 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축구 전문 기자로서 일해오면서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사 안에 진실을 읽어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어느 정도는 체득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 채널이 전해드리고 있는 영상의 핵심 콘텐츠가 기사를 해석하고 기사 안의 진실을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1티어 기자들, 정론지들의 기사들에서 읽어야 하는 토트넘 고위층과 내부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 진실을 분석한 결과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후임으로 유력한 후보가 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에딘 테르지치 감독이라는 점, 이 생각이 이어진 이유에 대해서 영국 현지 최신 독점 보도 원문을 분석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 기사들 중에서 가장 이 토트넘 구단 측의 입장을 잘 대변하는 내용으로 쓰여진 기사는 가디언 데이비드 하이트너 기자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 내용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이번 주 유로파 리그에서 호펜하임을 상대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 감독직을 유지하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토트넘의 운명을 되살릴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지만 상황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즉, 이 두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끌 거라는 얘기인데 그 상황이 결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레비 회장은 보통 10경기 치렀을 때 승점 5점밖에 얻지 못한 감독에 대해서는 경질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경질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처럼 팀이 리그 15위까지 추락한 상황이라면 경질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요일 에버튼전 2대3 패배가 올 시즌 리그 20경기 동안 15골밖에 넣지 못한 팀을 상대로 전반전까지 0대3으로 뒤졌던 그야말로 토트넘의 올 시즌 가장 저조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고, 토트넘이 막판 반격하며 2골을 쫓아간 것도 이날 경기에 약점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용납할 수 없는 경기력이었으며, 레비 회장 역시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이날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본 레비 회장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굳었던 것은 진심이라는 것이며 이 경기력에 극도의 실망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레비 회장은 이에 대해 많은 토트넘 내부, 그리고 토트넘을 응원하는 팬들이 좌절감에 빠져있는 가운데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동안 팬들의 지지를 받아왔던 공격 축구와 화끈한 축구라는 비전이 많은 부상 선수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단에서는 기자들이 아니 이 정도 상황인데 왜 레비 회장이 결단을 안 내리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레비 회장은 지금 선수단 부상 이슈가 크다 보니까 이걸 온전히 포스테코글루의 문제로 떠넘기고 경질하기에는 주저하고 있다. 이 문제를 그나마 조금은 변명으로 용인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다 라고 전해온 정보들을 모든 기자들이 듣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기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몇 주 동안 두 자릿수에 해당하는 거의 그에 근접한 결장 선수를 꾸준히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에버튼 원정에서의 수비 문제는 라이트백인 페드로 포로를 제외한 모든 주전 수비수가 빠졌고 무려 10명의 주전 선수가 빠진 채 경기를 치렀던 것이다라면서 현재 클럽의 모든 사람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선수들의 부상 위기가 완화되면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선수들의 부상이 회복이 돼서 돌아와서 그 선수들로도
상황이 개선이 안 되면 그때 가서야 감독 경질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면서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뚜렷한 대체자가 없는 상황에서 시즌 도중에 감독을 교체하고 싶어하는 구단주는 없다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했을 때 확실히 낫다라고 생각할 만한 마음에 쏙 드는 감독이 없다. 누누 감독을 경질했을 때는 콘테가 있었고, 사실 콘테 감독도 누누를 선임하기 전에 협상 단계를 가지면서 이미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추후 기회를 노리다가 누누의 성적과 내용이 안 좋으니 바로 누누 감독 경질하고 이제 콘테가 왔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제 설명하면서 지금은 그 정도의 매물도 없는 상태다. 물론 그럴 수 있는 후보 감독이 있었지만 포터가 웨스트햄에 갔고 그 전에 접촉했던 투헬이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갔기 때문에 매물이 사라진 상황이기도 하죠. 물론 그런 과정 속에 에딘 테르지치 감독과 접촉했다는 얘기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이탈리아 언론을 통해서는 전 유벤투스 감독인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감독과도 접촉한 사실들이 전해졌는데, 이 감독들의 최근 성과와 또 안 좋았던 점들을 비교했을 때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면서 지켜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것을 이 내용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다른 감독 이런 사람도 있는데 왜 안 뽑는 거냐, 왜 안 바꾸냐 했을 때 지금 뚜렷한 대체자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컵 대회의 성과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월 6일에 안필드에서 열릴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2차전에 1차전을 1대0 승리로 앞서고 있다. 즉 준결승에 지금 올라와 있는 성과와 1차전을 이긴 결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점수를 얻었다는 거예요.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순위표에서도 9위를 기록하고 있고 16강 진출에 분명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위 8위 안에 들 경우 16강을 직행한다. 근데 남은 두 경기 상대가 독일 분데스리가 18개 팀 중에서도 강등권을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호펜하임, 그리고 유로파리그 26위에 처져 있는 이 호펜하임을 만나고, 게다가 엘프스보리와 홈 경기로 리그 페이지를 마치니까 이 두 경기를 모두 이기고 16강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북메이커, 유럽의 스포츠 베팅 업체에서 배당률을 결정하는 이들은 토트넘을 유로파리그 우승 후보 1순위로 꼽고 있고, 또 유로파리그가 정말 우승을 한다면 리그 순위와 관계없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으니 유로파리그에서도 극도의 부진이 나온다면 경질할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기회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지금 10경기에서 유일하게 거둔 리그 경기 승리가 최하위 사우샘튼에게 거둔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레비 회장은 포스테코글루의 팀이 주축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다면, 부상당한 주전들이 다 돌아온다면 짜릿한 축구를 보여주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런 기대감도 조금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골을 많이 먹어도 크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골을 넣고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좋았던 그때 그 모습 한 번 더 기다려볼 생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달 전에 맨체스터 시티를 4대0으로 이겼고, 또 최근 이번 달 초에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에서 승리했던 큰 팀을 이겼던 부분들을 저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적 시장에 그럼 왜 보강이 없느냐? 지금 챔피언십에 옥스퍼드로 임대했던 데인 스칼렛 데려온 게 솔랑키 부상당한 자리 스칼렛에게 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다른 기자들에게 모두 일제히 얘기한 공통된 내용이, 스칼렛을 임대 복귀시킨 것은 옥스퍼드에서 기대만큼 출전 기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출전 시간에 만족하지 않아서 복귀시킨 거지 우리가 쓰려는 게 아니다. 다른 팀 찾아서 다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 이 가디언의 기사는 굉장히 밍밍해요. 같은 구단의 입장을 담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은 텔레그래프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텔레그래프는 수석 기자, 팀장급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이슨 버트와 토트넘과 첼시를 전담으로 다루는 맨로 기자가 각각 나누어서 2개의 기사를 썼거든요. 이 기사 전체를 살펴보면 조금 더 진실에 근접한 내부 상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이슨 버트 기사의 기자입니다. 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호받고 있느냐라는 제목인데요. 팬들이 요즘 교수대 유머로 부르는 닥터 토트넘, 부진한 팀, 부진한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부활의 기회를 주고 있는 보약 같은 팀 토트넘은 일요일에 구디슨 파크에서 에버튼을 위한 회복 클리닉을 열었다라고 조롱하면서 시작합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득점이 없었던 도미닉 칼버트 르윈이 토트넘을 상대로 득점하는 데 걸린 시간이 13분에 불과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패닉의 시대에 토트넘은 침착하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를 해고할 때가 아니다라며 그를 지지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토트넘의 감독인 포스테코글루가 일을 잘 못한다거나 혹은 미쳤다거나 혹은 팀을 죽이는 개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고집하고 있다거나 라는 주장도 있고, 또 아니면 비전이 있으니까 결국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도 있는 가운데 일단 더 긴 기다림을 하겠다라는 게 구단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토트넘은 리그 22라운드까지 12경기 정말 엄청난 숫자의 패배를 당하면서 리그 순위가 15위까지 떨어졌고, 59세인 호주 출신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증거가 쌓이고 있는데요. 과거 감독을 경질했을 때는 무리뉴 감독의 경우 7위였고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앞두고 있었는데도 잘랐죠.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감독은 8위였을 때 잘랐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4위였을 때 경질이 됐습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보다도 강등권에 훨씬 더 가까운 15위라는 순위가 분명 충분하지 않은데요.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미래는 현 시점 기준으로 이제 더 이상 리그 순위가 아니라 우승팀에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지는 유로파리그의 향방에 더욱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만약 성적으로 자른다면 이미 리그는 물 건너갔고, 그 리그는 사실 부상자의 문제도 있으니까 단판 승부에서 그래도 계속 살아남고 있는 토너먼트, 특히 팀의 올 시즌 최대 목표였던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살아있는 유로파리그에서 떨어지지 않는 한 경질은 없다. 다만 16강에 가는 과정 내지 혹은 16강에 8강에 4강에 어느 단계에서든 탈락할 경우 그때부터는 이제 다음 시즌을 위한 남은 목표들이 사라진 상황이 되기에 경질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성공할 자격이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과 낭만적인 믿음을 넘어서 그의 잔류를 뒷받침할 몇 가지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지금 꼭 이런 경기 운영 방식 때문에 살아남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방식 속에 말씀드린 컵대회 생존이 기다려주고 있는 이유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직관적인 증거를 하나 들자면 토트넘이 그래도 이길 때는 잘 이긴다는 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지난 8경기 동안 모든 대회에서 토트넘이 거둔 유일한 승리가 연장전까지 가서 승리했던 타머스와의 FA컵 경기를 빼고 리버풀과의 리그컵 준결승 1차전 승리뿐인데 이게 매우 인상적인 승리였어요. 왜냐? 리버풀이 올 시즌 25경기를 치르는 과정 속에 딱 2번 졌는데 그 2번의 패배 중에 1번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해냈다는 거죠. 다음 달에 안필드에서 열릴 준결승 2차전을 앞두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물론 결승에 진출하기에 1차전의 1대0 리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맨체스터 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이 같은 카라바오컵에서 이겼다라는 점 역시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기다려주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어요. 토트넘은 상대가 누구든 경기를 지배하려고 노력하고 응급한 축구, 네거티브 축구, 성적이 급하다고 수비적으로, 수동적으로 전략을 바꾸는 그런 축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일단 레비 회장의 마음에 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리그 승리가 7승밖에 안 된다는 것은 충분치 않지만 그 승리에서 토트넘은 각각 4골, 3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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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골, 4골, 5골 등 많은 골을 넣어서 7번의 승리 만에 총 27골을 넣었다. 실제로 올 시즌 리그 선두만이 토트넘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론 리버풀은 토트넘보다 승점 26점을 앞서고 있죠. 이 기록이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이 원하는 베스트 11에 가까운 선수를 몇 번이나 가동할 수 있었느냐, 특히 수비 라인을 중심으로 많은 부상자가 있으니 골을 많이 먹고 무너지고 있지만 정상적인 주전들이 있었다면 골을 조금 먹어도 더 많이 골을 넣고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됐을 것이다. 그것을 변명으로 이해해주고 있고 토트넘 측에서도 홍보하고 있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 볼 수 있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도한 하이라인이 결정적으로 미키 반더벤, 로메로, 비카리오 같은 수비의 축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이 없는 상황이니 좀 더 생각보다 많이 골을 먹고 못 이기는 것이다라고 이해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리버풀도 알리송, 반다이크, 코나테가 빠지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고 아스널도 살리바가 빠진 이후 수비 안정성이 무너졌고 맨시티는 로드리가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굴욕을 겪지 않았느냐. 물론 토트넘의 하락이 더욱더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토트넘 자체가 원래도 선수단 구성이 더 약했고 스타일을 급격하게 바꾸려고 하는 감독이 왔고 순위가 더 낮은 상태에서 출발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기에 무리뉴, 콘테, 누누와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게 이 기자의 설명이라기보단 이 기자에게 토트넘 구단 측에서 설명한 내용일 거다. 즉 이 내용이 토트넘 구단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적 시장에서 지원받을 자격이 있다.
열심히 해왔는데 부상 불운이 있으니까 많은 선수를 더 넣어주겠다.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더 많은 선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왔고 솔랑키가 너무 많이 뛰어서 힘들어한다고 했는데 그의 우려대로 무릎 부상을 입어서 몇 주 동안 결장하게 되기도 했다. 무한히 영입을 실제로 추진했는데 놓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 최소 2명의 선수를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상 이슈에 대해 저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코칭과 컨디셔닝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지적을 했지만 토트넘 내부에서는 이 부분들이 타박상이나 충돌 같은 불운이 더 크다라고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물론 그러면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구단 운영진이나 고위층의 실패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점을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에버튼전 이후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 나는 희생자를 자처한 적이 없다. 내가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콘테 감독은 토트넘에서 경질되기 전에 선수들을 향해서 이기적이라고 했고 구단도 비판을 했죠. 물론 이 점에 대해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구단의 말을 잘 듣는 충실한 직장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뜻일 수도 있다라고 텔레그래프 기자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자 본인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구단의 설명에 대한 기자 개인의 해석이 조금 나온 것이죠. 과거 레비 회장에게 반기를 들면 결국 감독이 떠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충합니다.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남아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레비 회장이나 구단 고위층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최근 기자를 상대로 보였던 공격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후 질문을 처리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도 합니다.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한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마지막 문단에서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에딘 테르치치 전 감독을 선임하는 게 현명한 선임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지금 소문이 돌고 있는 감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고 이 이름은 힌트입니다.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될 경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리고 구단과 연결되고 있는 인물이 테르치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단기적인 고통을 버텨내고 기다려줬을 때 장기적인 이득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대하면서 믿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사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맨로 기자의 기사를 보면 진실에 가까운 내용들이 더 드러납니다. 레비 회장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하고 있지만 크리티컬 위크, 아주 중요한 한 주를 맞이했다는 것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레비 토트넘 회장과 클럽 이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팀의 성적을 반전시키고 감독직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 중요한 한 주를 맞이하고 있다. 즉 이번 한 주 호펜하임전, 레스터시티전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지가 철회될 수 있고 그러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경질될 수 있다라고 예고한 겁니다. 토트넘은 목요일 밤 유로파리그에서 호펜하임과 원정 경기를 치른 후 프리미어리그에서 레스터시티와 경기를 치르고 엘프스보리와 유로파리그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에버튼전에 당한 시즌 12번째 리그 패배로 프리미어리그 순위가 15위까지 떨어졌지만 토트넘은 유로파리그에서 8위를 확정하고 16강에 직행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는 우승팀에게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격이 주어지는 중요한 대회로 토트넘 내부적으로는 중요한 대회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호펜하임이 지금 굉장히 부진하고 엘프스보리는 너무나 약한 팀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을 상대로 이길 경우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호펜하임을 상대로 졸전을 또 벌이고 만약에라도 정말 패배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기회 레스터시티와의 경기까지도 지켜보겠지만 레스터시티와의 홈 경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경기이며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경기라고 했어요. 토트넘이 경기별로 감독의 미래를 평가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즉 에버튼전 전후대도 안 자르니까 뭐지? 북런던 더비에 의해서 에버튼전도 졸전에 패배인데 왜 안 잘랐지 하니까 구단 관계자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경기 한 경기 성적으로 감독 자르는 게 아니라 균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이 레스터시티전만큼은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경기라는 겁니다. 물론 호펜하임전 완전 대승 거두고 레스터시티에게 졌다라면 그래도 안 잘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경기 연달아 안 좋은 경우의 수가 완성이 된다면 잘릴 수 있다라고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사가 구단의 입장만 대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 맨로 기자가 이 해석을 투과한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하기 위해 필사적이다, 지원하기 위해 필사적이다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상 이슈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거라서 구단에서 그를 커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렇게 믿어왔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결국 실패할 경우에는
구단의 고위층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질을 결정하기 직전까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흔들지 않겠다라는 것, 즉 언론을 통해서라도 포스테코 감독을 좀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포스테코 감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고요. 포스테코 감독이 지금 급격히 흔들리는 게 경기 중의 표정과 경기 후 인터뷰에서 드러나는데, 구단에서까지 그런 메시지가 나간다면 이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로 무너질 수 있고 이 중요한 경기들에서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토트넘 고위층은 그런 일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단에서 감독을 믿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언론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로 기자 역시 똑같이 버트 기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언급합니다. 라이언 메이슨 코치에게 다시 임시 감독직 맡기는 것은 토트넘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될 것이며, 그러나 현재로서 매력적인 감독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감독인 에딘 테르지치가 현재 무직 상태이며 토트넘이 감독을 교체해야 할 경우 거론되는 이름 중에 하나다라고 언급했어요. 물론 현재로서는 어떤 신호도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튀르키예 클럽이 테르지치에게 선임을 위한 협상에 임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죠. 테르지치가 토트넘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기에 그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반등해서 올 시즌 끝까지 간다거나 다음 시즌도 맡을 수 있다라고 하면 테르지치가 튀르키예 클럽을 가든 다른 선택지를 정할 텐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될 여지가 남아있다면 테르지치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즉 테르지치가 어떤 팀에도 부임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은 토트넘의 감독직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토트넘 담당 기자가 아닌 아스널 담당 기자로 매우 유명한 미러지의 매우 공신력이 높은 기자 존 크로스 기자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럭키맨이라고 하면서 지금 저희가 언급드린 이런 정보들과 유사한 내용과 더불어서 조금 더 구단의 입장과 다른, 구단이 전파하고자 하는 정보와 다른 얘기를 전하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리그 부진에도 잘리지 않은 것은 컵 대회에서의 성적 덕분이다.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이겼고 에스턴 빌라와 FA컵 4라운드도 올라가 있고 유로파리그에서도 일단 16강 진출이 유리한 상황이다. 만약 남은 두 경기를 잘 못해도 최소한 플레이오프에는 나가게 되죠. 하지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요일에 고전하고 있는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합니다. 토트넘의 회장인 다니엘 레비가 자신의 감독 포스텍을 지지하고 특히 문제, 엄청난 부상자 명단을 이해해준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겠지만 레스터에게 질 수는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던 토트넘이 정말로 강등권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솔랑키라는 공격수를 영입하기 위해 6,500만 파운드, 1,150억을 지출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올 시즌 토트넘 고위층이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즉 레스터에게 지면 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이렇게 감싸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할 때 한 명의 이사는 특히 전 셀틱 감독인 포스테코글루가 첫 번째 선택이었을 뿐 아니라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사는 아마도 스콘 먼, 현재 토트넘의 최고 축구 책임자, 호주 출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인이죠. 그렇다면 이사회는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토트넘 이사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른 이전 감독들보다 더 긴 시간 동안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믿고 기다리고 자르지 않아서 생긴 문제에 대해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상자 명단을 고려하더라도 말이죠. 즉 지금까지 커버쳐왔던 모든 이유에도 불구하고 유로파리그에서 지고 레스터시티전도 이기지 못한다면 경질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지금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마지막 일주일의 기회를 줬다라는 것.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전에 호펜하임, 레스터시티와의 경기를 제대로 치러야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위한 영입이 확정될 것이고, 만약 이 미션에 실패한다면 감독이 바뀌고 그 감독과 새로 영입 선수를 마지막 기간 동안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독은 테르지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호펜하임전 레스터시티전,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운명이 결정된 이 경기 어떻게 진행될지 1월 24일 금요일 새벽 2시 45분 그리고 1월 26일 일요일 밤 11시에 열리는 경기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경기 지켜보는 입중계, 그리고 경기 후 분석과 해외 반응, 현지 독점 기사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